저희 다음 발표는 인공지능 기반의 발전소 회전 설비 고장 예측 진단을 위한 진동 데이터 활용 방안입니다. 이견 이사님 발표하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좀 약간 핫이신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쿨링 펌프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냉각이 안 되면 뭐 심각한 사고가 나겠죠. 완전 체르노빌처럼 폭발을 하거나 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연구 과제가 한국수력원자력 아시다시피 이제 한수원으로 알려진 해외에도 많이 나오죠. 한수원에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냉각 펌프를 어떻게 사전에 고장이 날지 예측을 하고 이걸 적절한 시점에 교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점에서 출발을 하는 연구입니다. 저희 초록을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발전소의 펌프가 고장이 나면 사후에 고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발전소 폭발하고 운전을 멈출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펌프가 4개가 붙어 있습니다. 한 발전소에. 그래서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이제 3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가장 워스트 케이스로 4개 동시에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는 펌프가 고장이 나면 사후에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새로운 펌프로 바꿔치기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이제 그런 고장이 왜 났느냐를 분석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후에 이제 그동안 센서를 달아가지고 측정했던 이런 정보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진동 데이터거든요. 진동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진동 데이터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도 많이 보셨지만 차 운전할 때 정비소에 가면 소리가 좀 이상하네 하면 우리가 왜 오일을 가릅시다 하면 어떤 부품을 가릅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기차역에서 보면은 이렇게 망치를 땅땅땅땅 때리면서 갑니다. 이게 이 소음 진동을 체크를 해서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아는 건데 이게 어디가 기계 부품이 문제가 있으면 해당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이 정도의 분석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을 도입을 해서 퓨리어 트랜스폼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파수,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에서 X축이 주파수로 되는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이 주파수 도메인을 뽑아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프레임의 중심 주파수 대비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공지능 특히 이제 SVM 머신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학습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과물로 이제 뭐 지금 동영상을 잠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냉각제 펌프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센서를 6개를 답니다. 그래서 축, 속도하고 X축, Y축의 변이, 그 다음에 프레임의 진동을 X축, Y축 가속도 센서로 해서 세 축에 대해서 정보를 뽑아내고 있고요. 그 뽑아낸 정보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좀 망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망하고 거기에 해커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망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반방향 장치를 통해서 저희 업무망으로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업무망으로 넘어온 데이터는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PDS를 거치고 그거에 대한 전처리를 거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화면에 사용자가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혹은 주파수 도메인, 혹은 시계열 데이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도 분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아주고요. 여기에 뒤에 백그라운드에 이제 그 SVM 머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SVM 머신에 입력이 돼서 고장이 날 것 같아, 아니면 기존보다 좀 이상해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웹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 화면이 지금은 제가 안에만 띄웠는데 실제로는 이제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빅데이터 DB는 저희가 한 달에 대략 한 200기가 정도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노에스케일 DB인 요새 잘 나가는 몽고DB에다가 집어넣고 제이슨을 집어넣어서 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 구축할 때 가장 기본이 됐던 거는 ASM이라고 해서 미국 기계공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의 기본 가이드 조건이 있고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는 저걸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러면 추가적으로 뭘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모니터링도 있지만 우리가 예측 진단, 가장 중요한 예측 진단을 기능을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구성을 좀 했습니다. 보시면 큰 기능으로 보면은 예측 진단할 때 현재의 상태, 현 상태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태 분석, 그다음에 고장의 유형, 어떤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났는지, 회전축이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베어링이 고장이 났는지를 추적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저 주파수 도메인이거든요. 회전축이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분당 한 2000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번, 2000rpm 정도면 주파수로 따지면 20Hz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Hz의 배수를 따져가지고 20Hz, 40Hz, 60Hz, 80Hz 혹은 그거의 정수배, 정수로 나눈 숫자, 예를 들면 20의 2분의 1이니까 10 이런 식으로 따져서 이게 펌프에 문제가 있는지, 모터에 문제가 있는지, 축에 문제가 있는지, 베어링에 문제가 있는지를 추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방법을 어떻게 썼냐면 인도에 있는 전용 프로그램들 오로스나 알타라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데이터를 측정해서 가져다가 나중에 사후 분석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웹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 기반에서 자동으로 백그라운드가 돌고요. 그 다음에 노에스큐엘 DB를 사용해서 과거 데이터부터 쭉 이력을 남겨가지고 과거의 이력들을 추적할 수 있고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머신러닝에 또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이 펌프인데 센서가 6개가 있습니다. ACC라고 되어 있는 가속도 센서 XYZ고요. 이게 다음에 이게 디스턴스 변이 센서 XY, 그 다음에 키페이저 이렇게 돼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장은 어디서 나냐면 처음에 가동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입니다. 정지시킬 때 어떤 정비를 해서 정지를 시키거나 할 때가 가장 이제 이때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요. 이제 쭉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상태에서는 이제 일정한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방식대로 일정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을 진행한 이제 단계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RCP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가장 기존에 전통적으로 쓰는 거 가장 큰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이 특징을 추출해낼 때 저희가 퓨리어 트랜스폼을 해서 도메인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이 바꾼 도메인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SVM을 한번 돌려본 거고요.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 흐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진동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이제 X축이 시간이고 시계열 데이터니까 시간과 진폭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신호 처리를 거치게 되면은 그 위상과 주파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과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데이터 시그널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SVM 같은 경우는 정상 상태, 비정 상태를 3차원으로 표시를 해서 현재 상태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제 표시를 좀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지 하고 또 병행해서 이런 오더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주요한 화면들을 좀 뽑아냈는데 기존에는 좀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캐스케이드라고 해서 워터플로우 캐스케이드라고 해서 이쪽에 이 과거로부터 며칠 30일 동안의 데이터라든가 혹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울진에 있기도 하고 고리에 있기도 하고 이런데 서로 다른 발전소 간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서로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DB 안에 한꺼번에 데이터를 뽑아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근데 좀 웹이지만 좀 어려운 게 중간중간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의 값 차이라든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은 쉽게 하지만 비전문가들은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그 전문가들의 지식을 좀 담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쓰는 기능들을 좀 이렇게 담아 넣습니다. 그래서
약간 숙련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석 작업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회전체로 쓰는 다른 공장들,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기계들이 쭉 돌아가는데 사실 핵심은 다 회전체거든요. 펌프 아니면 모터입니다. 공장에 들어가는 것들. 다 컨베이어벨트 돌리는 것도 뭐 모터로 돌아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이 나서 공장이 멈추는 것보다 어떤 우리가 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고장이 날 것 같아. 고장이 날 확률이 뭐 70%야 그러면은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어떤 분석과 교체를 시켜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런데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는 몇 가지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사님 그 예시 정비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를 지금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 확보와 플러스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제공을 해줄지요. 그 SVM으로 일단 예. 머신러닝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나와 있는 로 데이터를 해석할 때 그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석의 편의성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시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전에 다른 그 사례나 아니면 특허에서도 이런 그 원자력 발전소의 뭐 펌프 같은 것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조금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 연구가 그쪽에서는 최고, 이제 뭐지, 아주 없던 영역을 좀 개척한 연구일까요? 과거에도 시도는 했는데, 이제 과거에 그 시도했던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제 퍼포먼스 측면이 좀 부족했고요. 특히 2000년 이전에는 지금 같은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DB 노에스킬도 없었고, 뭐 또 어떤 성능도 안 나왔고, 이런 좀 문제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쪽 영역이 기계공학하고 IT 영역이 융합이 돼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IT 하시는 분들은 저런 이제 기계공학적 엔지니어링적인 요소를 이해 못해서 이제 개발이 어렵고, 이쪽 분들은 IT 쪽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몇 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다가 드롭되고 진행되다 드롭되고 이런 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도 그 원자력 연구소 쪽에서 쓰고 있는 이 패키지 형태의 소프트웨어는 있는데 이렇게 서버 형태로 백그라운드 돌아가는 형태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든지 아니면 채팅창으로 주시면 끝나고 디스커션 시간에 나머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